포커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로봇 상자였다. 로봇은 빠르면 5,000km부터 고의적이고 변덕스럽기 시작할 수 있으며 3만 km를 주행한 후 모든 소형 자동차 소유자는 파워시프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봇이 차고 경련하기 시작하여 미친 듯이 1단 기어와 2단 기어 사이를 선택했으며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가 즉시 갑자기 멈춰서 종종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작동에 따라 질병의 증상도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대기열의 갑작스런 움직임은 클러치 팩의 마모를 의미했으며 운전 중 예기치 않은 주저함과 갑작스러운 현상은 변속기 제어의 실패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위, 소위 TCM 모듈. 종종 두 가지 결함이 동시에 포커스 소유자를 깃벌했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2015년에만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어 선천성 질환에서 로봇을 실질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포워드 포커스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수동 기어박스 자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엑셀 샤프트 실, 특히 오른쪽 실이 펌핑되었습니다. 컨베이어에서 조립하던 중 로봇 조작기가 부품을 비뚤게 설치해 오일실이 파손됐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일이 누출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조 결함이 제거되어 2013년보다 어린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엔진의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엔진은 당연히 105마력과 125마력의 1.6L 엔진입니다. 기본 85마력 장치는 솔직히 포커스에 약합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있지만 엔진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 1.6L 4초는 시동이 불량하고 유유 상태에서는 3초의 특징이었습니다. 포워드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연소실의 탄소 침전물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엔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새 펌웨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이 결함에 대한 불만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모든 1.6L 엔진에는 타이밍 벨트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12만 km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이밍 벨트는 지정된 기간까지 항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기술자는 9만에서 11만 km 후에 조금 더 일찍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런하면 벨트 톱니가 잘릴 가능성이 높으며 실린더 헤드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자동차의 밸브 타이밍 제어 시스템에서 오일 부족으로 인해 위상 시프터 커플링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엄격한 식단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일이 타이밍 센서를 떠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고성을 잃어갔습니다. 회사 엔지니어들은 이 장치의 설계를 변경했으며 2013년 이후 자동차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젤과 가솔린 모두 2리터 엔진이 최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엔진, 특히 디젤 엔진의 개조는 2차 시장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1.5리터 이코부스트는 아직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015년 스타일 변경 이후 장치 범위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으며 디자인은 두 번째 포커스에서 거의 완전히 상속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구멍과 움푹 들어간 곳의 수집기로 사용되지 않고 트램 트랙과 과속 방지턱을 따라 머리를 숙이고 돌진하지 않는 경우 세시는 8만에서 10만 km까지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앞쪽 암의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볼 조인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전면 스트럭과 충격 흡수 장치의 지지 베어링 교체 시기는 15만 km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순정 부품이 전혀 비싸지 않고 고품질이 순정이 아닌 부품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앞부분에서 노크를 느낀다면 서두르지 말고 레버나 버튼목을 비난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자동차에서 1000에서 2만 킬로미터 후에 소음을 내기 시작한 스티어링 렉일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케이스가 보증 대상임을 인정했으며 해당 장치는 대개 무료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새 칸막이가 다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2014년 모델 차량에서만 스티어링 메커니즘의 내구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신체 부위의 간격이 고르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양철공은 몇 시간 안에 이 치욕을 고칠 것이지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이후 사본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페인트와 바니쉬 코팅도 내구성이 없습니다. 덤블과 작은 돌의 섬세한 가지조차도 포커스 본체의 눈에 띄는 칩과 극힘을 남깁니다. 당연히 친환경 수성 페인트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하지만 페인트 층 아래에서 금속은 오랫동안 녹슬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열선 유리창이 깨지고 헤드라이트가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이러한 질병을 처리했습니다. 유리는 추운 날씨에 대한 저항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헤드라이트 장치에는 더 많은 밀봉 플러그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고전적인 솔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열리는 후드와 같은 혁신을 확실히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의 처음 2세대에서는 후드 잠금 장치가 포드 엠블럼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시동키로 열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요약하자면 포워드 포커스 3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품질이 유리한 조합으로 인해 탁월한 구매 옵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작동 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역학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스타일을 변경한 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문제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